안녕하세요. 마이클장 박양훈입니다. 우리 아이는 스마트 6번째 이야기. 오늘은 초등학교 3강으로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 된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ADHD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동의 대략 5%가 과잉 행동증, 과운동증, 학습 부진, 주의력 결핍 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9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데이터의 기록으로는 ADHD 증상을 보인 80%가 남성 42,398명, 여성 1,596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거기에서 5살에서 9살 된 아이들이 14,284명이었고요. 19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85%를 차지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부모들은 정신건강의학 진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크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진료를 받지 않고 있죠. 하지만 ADHD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70%의 유전적인 요인과 30%의 환경이 지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얘기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의해서 ADHD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출산 시 합병증을 얘기를 하자면은 임신 중독이라든지 또는 감염, 또 조산 시 신생아의 머리가 손상이 됐다든지 또는 경련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. 그 식이 요인이라고 하면은 살리신산염, 요거는 이제 식품 첨가물에 속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또 설탕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제 환경 요인 그런 중금속 오염이 됐다든지 또는 그런 중금속 오염이 돼서 본인의 몸이 괴로울 때 그런 부모님들과의 그런 갈등 때문에 그것이 심해지면서 ADHD라고 하는 것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영양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대사장애로는 도파민의 그런 대사장애 때문에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때는 이제 트립토판이라든지 타이로신이 결핍이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다. 물론 이제 ADH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이제 환경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ADHD는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. 그거를 발생하기 전까지는. 그래서 저학년인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. ADHD를 진단하는 항목은 18가지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지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책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시죠. 서머셋 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?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요, 잘 몰라서가 아니라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혹시 이렇게 되면 어쩌지? 혹시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? 하고 말이죠. 하지만 최선의 결정이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제가 늘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이를 기르는 것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. 도대체 내가 문제일까요? 아이가 문제일까요?
속이 상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뭐 그런 그 상황이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? 아이를 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. 오늘도 피곤하셨죠? 너무 그 신경 많이 쓰시지 말고 오늘은 푹 쉬십시오. 제가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. 편안한 밤 되십시오. 일광 마이클 창이었습니다.